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 SUV 라인업의 기함이죠. 2018년 11월에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 출시된 더 뉴가 부분 변경 모델이죠. 최근 현대의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존 대비해서 안팎 디자인을 고치고 실내의 편의 장비를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대비 기본 편의 사양이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엔진 라인업은 기존처럼 2.2 디젤과 3.8 가솔린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7인승과 8인승 두 가지로 나오고 기본 앞바퀴 굴림에 H트랙, 4륜을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8 가솔린 7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에 빌트인 캠과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5,226만원이고요. 더 뉴 팰리세이드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 대비해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디테일을 좀 바꿨어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그릴과 헤드램프 주변인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면적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 대비하면 좀 더 직사각형이 됐고요. 그릴 안쪽에 적용된 디테일들도 하나하나가 다 커졌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존 대비 좀 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됐습니다. 팰리세이드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요.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방향지시등도 LED죠. 방향지시등은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쪽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기존과 전폭은 같은데 약간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는 외장 디자인이 좀 다르죠. 캘리그래피는 전용 디자인의 그릴이 적용이 되고요. 이와 함께 색상도 좀 다릅니다. 캘리그래피에 더 밝은 색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도 이렇게 핀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프레스티지 트림과 좀 차별화되는 디자인이죠.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한데 전장만 1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팰리세이드의 성격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1열 유리보다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크고요. 3열 유리의 면적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죠. 팰리세이드는 앞보다는 뒤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이 리어의 디자인 역시 좀 직선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익스클루시브부터 싱글 트윈 팁이 기본이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바닥을 비추는 가이드 램프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퍼들 램프도 적용이 되는데 야간에 차문을 열었을 때 이 바닥을 비추는 퍼들 램프의 그 빛이 아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45에 50R20입니다. 팰리세이드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가 있고요. 18인치에는 브리지스톤, 20인치는 미쉐린이 적용이 됩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40이고요. 캘리그래피의 경우에는 전용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죠. 더 뉴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외장보다 조금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본적인 디자인의 틀은 동일하지만 일단 모니터가 커지고요. 그리고 내장 색상 이것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캘리그래피 내장은 블랙과 브라운, 웜 그레이 세 가지인데 저번에 그 발표에서 보니까 웜 그레이, 그러니까 가장 밝은 색이 시각적으로는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블랙 원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랙 톤은 다 괜찮은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저 장식이 밝은 색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내장은 웜 그레이가 가장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내장재는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가 좀 다른데 확실히 프레스티지 타다가 캘리그래피 타면은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결정적으로 캘리그래피의 경우에는 A필러와 천장 거치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썬루프 커버도 마찬가지고요. 캘리그래피에 적용된 이 스웨이드는 만져보면 꽤 부드러운데 GV70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실내에서는 모니터가 커진 게 특징입니다. 사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차 급이나 사이즈에 비해서 모니터가 좀 작은 게 흠이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현대기아차의 신차가 나오면서 모니터가 커진 게 좀 더 크죠. 어쨌든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모니터가 12.3인치로 바뀌었고요. 이게 가장 기본 트림,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니터는 기존처럼 돌출형이고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닌데 요 계기판과 모니터 주변에만 이게 좀 집중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보통 이게 운전자가 가장 자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요 안쪽의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차 동일합니다. 참고로 캘리그래피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신의 빌트인 캠이나 발레 모드, 현대카페, 후석 대화, 후석 취침 모드 이런 편의 장비가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휴대폰 연결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행 중 상시나 이거를 직접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후석 대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팰리세이드처럼 좀 크기가 있는 차들은 1열과 3열에 탔을 때 주행 중에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은 저기에 스피커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후속 취침 모드 설정할 때는 1열에만 사운드가 출력이 되죠. 주로 사용하는 편의 장비는 설정해서 차량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런 인터페이스는 이게 GV60이나 그러니까 제네시스 일부 차종에 쓰이는 건데 이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기존보다는 그래픽이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주행편이 주행한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곧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메뉴로. 여기서 주행 편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고요. 이걸 해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멀게 차간 거리와 가속 강도, 반응 속도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확실히 모니터가 커지니까 이런 어라운드 뷰의 시인성도 좀 더 좋네요. 기본 2분할이고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360도로 차 전체를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현대기아 차와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테마 선택,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수동을 하면은 A, B, C, D 큐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에서는 여기서 외부 공기 차단과 그러니까 공조장치와 관련된 그 메뉴 또는 기능을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시트 메뉴에서는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3열 시트의 좌측과 우측, 접힘, 펼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컴포트 스트레칭에서 강한과 보통 두 가지가 있고 작동 시간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허리 보호 기능도 있네요. 이게 30분 간격과 60분 간격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은 캘리그래피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현대기아 차가 제네시스도 그렇고 그렇게 무드 조명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차도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에만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갔어요. 색상은 64가지가 적용이 됐고요. 부가 기능으로는 과속 안내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이 송풍구 라인이 저쪽 끝까지 좀 가로로 수평적인 라인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보다 차 실내 폭이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산타페와 비교해봐도 실내에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전폭의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센터페 시야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게 약간 플로팅 타입이어서 이 아래쪽에도 공간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와 비교하면은 그 이쪽 부분의 그 소재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번갈아 만져보면은 이쪽 부분의 소재가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공조장치의 액정은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AC가 이렇게 물리 버튼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죠. 기어 셀렉터는 기존처럼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같은 전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죠. 헷갈릴 가능성이 좀 더 적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2륜이어서 모드가 없죠. 4륜일 경우에는 이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그 터레인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운전대 열선과 통풍 시트 버튼이 있고요. 전자식 기어 버튼을 사용을 하면서 이쪽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 여기에 꽤 넓은 용량의 수납 공간 있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공간이고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컵홀더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가 이런 방식을 몇몇 차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쓸 때는 푸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참고로 팰리세이드에도 출차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가 상당히 큰 편인데 실제로 여기에 용량도 꽤 큽니다. 일단 여기에 트레이가 있고요. 이거를 걷어내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예전에 카니발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니밴 같은 그런 수납 공간이에요. 요즘에 중형 SUV를 보면은 예전에 미니밴처럼 그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놓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C볼트가 있고요. 이 차는 센터페 시야가 플로팅 타입이어서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신발 놓을 정도의 그런 수납 공간이고요. 이 아래쪽에도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부분별이 되면서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기존처럼 그냥 거울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틸팅을 하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바뀌죠. 참고로 요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이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밝기 조절이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틸팅입니다. 캐딜락처럼 확대와 줌은 안 되죠. 근데 이런 대형급에 가까운 SUV한테는 이게 있으면 좀 더 편한데 이게 좀 어두운 곳에서는 여기 이제 막 화면이 움직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는 듀얼 루프 사양이고요. 1열은 의외로 이 커버가 수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루프는 이 커버가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고요. 저 2열의 루프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운전대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쫀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팰리세이드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동식 운전대가 들어갔죠. 운전대 전동 조절은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양쪽에 있는 스포크 그 위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나타처럼 타코미터의 바늘이 반대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계기판 디자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의 부드러움이라든가 자연스러움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차의 크기에 맞게 좌우 넓이라든가 길이가 충분한 편이고요. 특히 프레스티지와 비교하면 그 가죽의 질이 좀 더 좋습니다. 참고로 캘리그래피는 나파 가죽이고요. 프레스티지는 천연 가죽이죠. 그래서 실제 시각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그 앉았을 때 또는 만졌을 때의 촉감도 좀 다릅니다. 시트 방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이렇게 앞부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보통의 차와 달리 그 시트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죠. 캘리그래피는 도어 트림의 가죽도 좀 다른데 이 부분을 만져보면은 확실히 프레스티지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푹신합니다. 반면에 이 상단의 이 장식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그 촉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상하에. 그리고 2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팰리세이드는 2열의 거주성을 좀 강조를 한 컨셉인데 그래서 2열 도어도 꽤 넓게 열립니다. 옆에서 보면은 거의 90도로 열리죠. 그리고 7인승과 8인승은 2열 시트의 구조가 다르죠. 7인승은 이렇게 독립 시트 2개가 놓이는데 이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릎 공간 또는 3열의 무릎 공간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앞으로 당겨서 첫 번째로 걸리는 그런 위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앞쪽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뒤로 당기면은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켰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2열의 무릎 공간은 꽤 충분하고요. 결정적으로 2열 독립 시트의 그 좌우 넓이가 이게 꽤 좋아서 확실히 8인승의 벤치 시트와 비교하면은 개개인의 독립적인 편안함은 이 7인승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각도도 대략 이게 90도 정도라고 했을 때 최대 이 정도까지 뉘어지고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상하 움직임이라든가 좌우의 폭이 꽤 넓죠. 거기다가 이 가운데 부분도 보통 SUV들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많잖아요. 이 가운데 바닥을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감 또는 거주성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12V가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천장에 있습니다. 미니밴처럼.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USB 단자는 요 1열 시트 양쪽에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요즘에 미드 사이즈 SUV는 미니밴처럼 컵홀더 또는 수도권가 많이 놓는데 이 팰리세이드의 경우에도 여기에 도어 트림에 예전에 미니밴처럼 이렇게 컵홀더가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사이즈가 다른.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병 하나 꽂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고요. 2열 유도 가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2열에도 통풍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죠. 승객이 3열로 들어갈 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로로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2열 시트 이 어깨와 또는 밑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2열 시트가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팰리세이드의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3열의 공간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쪽에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이고 제가 앉으면은 이제 무릎과 앞치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거의 없는데 보통 이렇게 공간이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이죠. 이 사이즈의 3열에서는. 근데 생각보다는 머리 공간도 약간 좀 여유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쪽의 경우에는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3열 시트의 거주성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요. SUV 3열에서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이렇게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그룸이라고 해도 이렇게 2열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뒤로 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죠.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씩이 마련이 되고요. 이게 머리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가 이렇게 위를 이렇게 둥글게 파놨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아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통로로 나가도 되지만 이 어깨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2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09리터, 3열 시트를 적으면 1297리터,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2,447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참고로 기본 트렁크 용량은 당연히 이 3열 시트 등받이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장 뒤로 뉘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 각도도 전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이거를 뭐 차박이나 레저로 활용을 하시려면 7인승보다는 8인승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도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어 모빌리티 킷이고요. 예, V6 가솔린 엔진은 시동을 걸 때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소리도 4기통 가솔린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죠. 그리고 정차 시 정숙성은 이게 주행 중의 정숙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편은 아닙니다. 좀 가늘게 들려요. 그리고 진동 대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조장치를 껐을 때는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늘어나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8L V6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95마력이고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3.8L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요 배기량이라든가 자연흡기 같은 구성을 보면은 확실히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더 겨냥한 그런 구성이죠. 팰리세이드 가솔린은 3년 전에 시승을 했는데 그때는 4륜 H트랙이었고 지금은 2륜인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파워트레인의 그 작동 질감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하체 느낌 이게 조금 다릅니다. 또는 그 4륜과 2륜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고요. 3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하체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제가 시트 쿠션이 약간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하체가 약간 좀 부드럽고 특히 저속에서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전해지는 그런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게 아마 4륜과 2륜의 차이일 건데 4륜에는 없는 그 토크 스티어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2륜이라고 해도 그렇게 토크 스티어가 강하진 않은데 이 차도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 풀악셀 하면은 이렇게 출발할 때 운전대로 이게 좀 전해지잖아요. 토크 스티어가. 그러니까 그런 그 증상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대략 이 차의 구성과 3.8L 가솔린 엔진을 생각을 하면은 방음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행 중에 방음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존에 확실히 그러니까 SUV의 기함답게 산타페 가솔린이라든가 소렌토 가솔린 이쪽보다는 방음이 좀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럽고 그리고 방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컴포트한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타이어 소음이 큰 콘크리트 노면을 지날 때 그 타이어 소리가 아주 그렇게 실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아스팔트로 접어들면은 당연히 타이어 소음이 좀 더 줄어들죠. 참고로 캘리그래피는 ANC가 있어서 ANC가 없는 요 아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이.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어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힘든데 보통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랑 풍절음 이게 거의 반반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 차는 9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앞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이 약간 좀 더 크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 또는 패키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좌우의 시야 또는 전방 시야는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요게 다르죠. 이 디지털 룸미러. 확실히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은 이게 거울보다 좀 더 와이드거든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좀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탔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좀 더 유용하죠. 보통 이렇게 7인승, 8인승 SUV는 뒤에 사람이 타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그럴 경우에 후방 시야가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룸미러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룸미러를 이제 화질이나 그런 거 기능성으로 보면은 이제 캐딜락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저속에서 토크 스티어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물론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약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90에서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반에 약간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륜과 이륜의 좀 차이가 있죠.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속으로 주행 시 직진성도 좀 더 좋았거든요. 평상시에 댐핑에서 대략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리막 코너에 접어들면은 그 차의 기울어짐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자세는 좀 안정적이고요. 근데 사륜과 비교하면은 요즘에 현대 기아의 SUV들은 이륜보다 사륜이 회전할 때 좀 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재밌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3년 전에 사륜과 비교해보면은 그쪽이 좀 더 재미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ISG로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꺼집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V6와 4기통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ISG로 온오프 시의 그런 작동 질감은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하체가 비교적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초반 얘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이게 속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또는 그 댐핑 초반 이후를 지났을 때는 의외로 약간 좀 단단한 면이 있어서, 이제 방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때는 생각보다, 또는 그 저속에서의 느낌보다는 조금 단단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되게 출렁거리는, 회전할 때 그런 모션에 비해서 속도는 생각보다 또 높게 나오고, 차가 크니까 빨리 돌면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전자장비 때문에 차선 밖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 덩치가 큰 SUV에 속하지만 3.8L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덩치에도 충분한 힘을 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9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3년 전에 시승했던 사륜 3.8 가솔린에 비해서 한 2초 정도가 느려진 건데, 보통 300마력 이하의 출력에서는 이륜이 빠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차 이륜이 더 느리게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연비라든가, 또는 이 차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엔진의 길이 아직 안 들어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300km 정도밖에 안 됐고, 3년 전에 그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700km가 넘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컴포트 기준으로 초반의 반응이 좀 마일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회전 질감이 좋고, 결정적으로 확실히 배기량에서 오는 그런 출력의 또는 토크의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2 디젤과 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력 성능이 좋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게 회전수가 딱 바늘이는 먼저 올라가는데, 실제로 차가 나가는 거는 좀 한 템포가 느리고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동일한 속도에서 킥다운을 해도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킥다운 했을 때 이 반응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포트랑 스포츠의 차이가 꽤 큰 거죠. 정차 중에는 진동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낮은 속도 또는 낮은 부하에서도 그렇게 진동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차가 회전수를 높이면, 그러니까 고회전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운전대 뿐만 아니라 저 가속 페달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진동이 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고회전을 사용을 하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뭐 많긴 하지만, 이 차가 V6 가솔린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풀 가속을 할 때 진동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륜과 사륜의 차이일 것 같은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속도로 정속주행을 해보면은 이륜과 사륜은 정속주행할 때 연비가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륜 같은 경우에는 90으로 정속주행할 때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이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8, 19 이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좀 정속주행할 때 그런 순간 연비 차이도 많고요. 특히 시속 110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륜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3.8이니까 10 초반대가 나와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 거의 한 14, 15m당 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간 연비의 차이는 꽤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측면 유리 면적이나 2열 도어 열리는 각도만 봐도 이 차가 패밀리 SUV인 걸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승차감도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 대비해서 조금 못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1열 대비해서는 댐핑이 약간 좀 더 단단하고 반면에 흔들림은 좀 더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못하는데, 의외로 2열의 방음은 1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2열에 타면은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많이 나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리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3.8L 가솔린 엔진은 양면적인 느낌이 있어요. 고회전까지 주행 질감이 좋긴 한데 그 회전대에 따라서 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000rpm 이하의 그 낮은 속도에서는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음색인데, 이게 회전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략 5000rpm 이상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좀 더 이렇게 굵어지고 약간 거칠어져서 뭐라 그럴까, 정확한 맛비교는 아닌데, 보통 하이브리드가 고속으로 달리면은 이제 엔진이 많이 돌면은 그때는 저속에서의 그런 부드러움과는 달리 좀 소리가 크고 거칠잖아요. 약간 좀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고속 안정성도 사륜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사륜 대비해서 그 직진성이 약간 좀 미세하게 좀 떨어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행 안정성 면에서 사륜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을 시승을 해보니까 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가성비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팎의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또는 요즘에 다른 현대차의 페이스리프트보다 변화의 폭이 큰 건 아닌데, 편의 장비가 좀 더 알차졌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편의 장비가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가격표 보면은 약간 좀 제네시스와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은 가장 낮은 트림부터 12.3인치, 그러니까 가장 큰 모니터가 들어가고 AD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팰리세이드도 그렇긴 했지만 가장 낮은 트림만 사도 편의장비 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뉴 팰리세이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편의장비를 좀 더 보강을 했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SUV로 차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런 팰리세이드의 7인승, 8인승은 꽤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그룹에서 소렌토나 산타페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2, 3열의 공간 면에서는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렌토, 산타페의 3열보다 이 차의 3열이 조금 더 여유롭죠. 그리고 기본으로 적용되는 편의 장비도 좀 더 많고요. 똑같은 코너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돌면은 스포츠가 더 안정적이네요. 언더도 더 적고. 그러니까 이 차가 보기와 다르게, 또는 평상시에 승차감과 다르게 생각보다 회전할 때의 그 속도는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대 전동이 들어갔고요.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이 들어갔죠. 이거는 기존에 다른 차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옆에 차가 없거나, 또는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지금처럼 점선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깜빡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는데, 이게 GV80의 그 가장 먼저 탑재했던 그 초기 버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빨라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로 변경 보조보다는 저 HUD에 그 표시되는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양쪽 옆에 지나가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 이런 것도 이제 감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쪽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엔진 라인업이 여전히 두 개만 있는 거는 좀 아쉬울 수가 있죠. 왜냐면은 2.2 디젤과 3.8 가솔린 자연흡기는 뭔가 좀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배기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좀 이게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가솔린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연비의 압박은 있죠. 참고로 아까 주행 촬영 시작에서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8.5km 리터당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달리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정속주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연비를 대략 회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은 가솔린이, 특히 요즘에는 디젤보다 가솔린을 좀 더 선호를 하니까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회전 가속 시 진동이 있고요. 운전대나 페달로 전달되는. 그리고 이 차가 이쪽 어딘가에서 잡소리가 있는데, 안 좋은 노면 지날 때
네, 보통 이런 잡소리는 도어 트림에서 발생하는데 이건 지금 도어 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대략 뭐 이 부분 어딘 것 같아요. 네, 이로써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